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보며 느낀 외국계 기업의 장점 3가지와 아쉬운 점 3가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시작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턴 2번, 그리고 풀타임 1번, 이렇게 횟수로는 한 2년 반 정도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인턴을 할 때 외국계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사에서도 인턴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경험을 거쳐서 취준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을 저의 우선순위로 두고 취준을 했고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선택을 내린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제가 느꼈던 솔직한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조금 더 성과주의적 조직 문화입니다. 제가 국내사 인턴을 할 때 정말 다들 너무 좋은 분이셨고 업무도 되게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느꼈던 부분은 약간 미팅을 위한 미팅? 그러니까 보고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급자에게 다가갈 때 있어서 바로 이렇게 제가 다가가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사수나 위에가 있는데 바로 팀장이나 리더십에게 가서 저의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물론 이것도 회사고 이것도 한국입니다. 위계질 수 없는 조직이란 있기 힘들죠. 여기서도 막 눈치 없게 보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다만 저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보이스아웃을 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간 이동이라든지 승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나선다면 그래도 국내사보다는 조직이 조금 더 여자일을 하자는 느낌을 받아서 길이 열린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조금은 잘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장점 2번째는 바로 해외 파견, 해외 노출에 대한 기회인데요. 저처럼 해외 근무, 또 해외 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APEC이나 글로벌 헤드쿼터 혹은 다른 지사에 있는 동료들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 있으면 당연히 이메일이나 미팅 이런 것들은 영어로 진행이 되겠죠. 또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은 공식적인 회사 문서는 모두 영어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나 비즈니스 영어 실력이 향상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해외 출장, 교육, 워크숍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역량을 드러내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나이에 주재원을 가거나 해외 지사에 현지 채용되는 방식으로 해외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 조금은 로우 리스크한 방식으로 이 국내 외국계 기업을 통해서 리로케이션 하는 방식을 찾는 분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근무 문화인데요. 바로 연차와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계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택 한번 하면 느끼시죠? 단맛, 이 출근 전과 점심시간을 온전히 컨트롤한다는 이 기쁨, 이걸 한번 느끼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연차에 있어서도 연차를 이렇게 길게 붙여 쓴다거나 징검다리 휴일 때 연차를 쓰는 등 저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점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당연히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조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 3가지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대기업과 다르게 이 공채란 개념이 없고 동기의 개념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동기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끝나고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이런 문화가 좋으신 분들에겐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들어온 동기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기가 부재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네트워킹 풀이 부재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끔 국내 대기업의 공채 문화를 보면 함께 연수받고 그 동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묶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검증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지사로서의 한계입니다. 외국계 기업이란 말처럼 한국은 본사가 아니죠.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회사는 그쪽에 글로벌 헤드쿼터가 있고, 아시아 이제 본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위치하고, 한국은 이제 지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아무리 로컬에서 이제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정말 전체적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나 어떤 큰 구조적인 결정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 조직은 상대적으로 영업 중심, 실행 위주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 나는 좀 헤드쿼터에서 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포지션들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좋고 나쁜 건 없고 한국의 조직의 포지션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역량이 되고 회사에서 상황이 만약 떨어진다면 헤드쿼터로 이제 이전을 해서 업무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한국의 조직을 꾸리면서 대부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말 cost effective, lean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즉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팀장 자리도 없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외국계가 돈 잘 준다, 특히 이 성과 중심의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크다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국내 대기업의 연봉과 인센티브,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복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명절 급여라든지 이런 대규모 캠퍼스에만 있을 수 있는 헬스당, 식당, 셔틀 등 다양한 이런 복지들이 외국계 회사에서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다녀보며 느꼈던 외국계 기업의 장점과 단점들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회사는 없겠지만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또 정보 탐색 그리고 당연히 정말 많은 운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이나마 더 맞는 조직과 이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또 커리어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란 어떤 곳인가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